자, 한 개 주사위를 세 번 듯이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성립할 확률을 구해보자.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0이 될 리는 없죠. 주사위 눈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양수라는 겁니다. 양수라는 것은 나눠도 상관없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B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가 나오는 건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대소관계만 결정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선택하면 끝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경우의 수가. 자, 서로 다른 숫자가 두 개 결정이 된다면 작은 거는 그냥 A 쪽 거, 큰 거는 C 쪽 걸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계산하면 15가지가 나올 거고 전체 경우는 A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C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A와 C가 결정이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15. B는 아무거나 나도 되니까 6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를 삭제하면은 B는 신경 안 쓰고 A와 C만 가지고 나타나는 확률을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약분 2, 5. 그래서 12분의 5라는 답이 나오겠네. 다음. 자, 생일이 서로 다른 5명이 있다. 이들을 임의로 일렬로 세울 때 두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생일이 빠를 확률을 생각해 보자. 생일이 서로 다르니까 가장 빠른 사람이 1번, 두 번째 빠른 사람은 2번, 세 번째 빠른 사람은 3번, 그 다음 4번, 5번. 생일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정해놓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빠른 사람이 이웃한 두 사람보다 생일이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사람 옆에는 3번, 4번, 5번 중에 두 명이 옆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한다라는 것은 한쪽 끝에 첫 번째에 2번이 있다면 그 다음 여기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가운데 쪽에 2번이 있다면 앞, 뒤를 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제일 마지막에 있어도 첫 번째 경우와 같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5명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5팩토리얼 생각해 주면 되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자, 첫 번째 자리에 2번이 와 있을 때 또는 다섯 번째 자리에 2번이 와 있을 때 그거는 요 경우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3명 중에 1명을 여기에 놔두고 나머지는 배열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을 두고 나머지 3명은 나열하겠습니다. 3팩토리얼. 됐나요? 그래서 3 곱하기 6이 될 거니까 18가지가 나오는데 1번 자리에 있을 때 또는 5번 자리에 있을 때니까 요거 두 가지 경우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리와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에 있다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 2번이라는 두 번째로 생이 빠른 애가 주어져 있다면 요 경우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3명 중에 2명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가 돼? 3C2 이거 앞뒤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또는 3P2로 바로 써도 됩니다. 곱하기 남아있는 2명을 배열하는 방법 2팩토리얼 곱하기 자, 두 번째 있을래, 세 번째 있을래, 네 번째 있을 때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3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6 2, 3은 6, 2, 3은 6, 36 72가지 그래서 5, 4, 3, 2, 1 6 약분하면 12 3 그래서 뭐 없노 5분의
5분의 3인데 왜 없노? 내가 뭐 잘못했나? 임의로 세운다. 두 번째 사람이 자식과 이웃한 사람보다 생일이 빠를 확률은 두 번째 사람이 제일 앞에 있을 때 3명 중에 1명을 선택하고 남아있는 3명을 배열하자. 두 번째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3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앞뒤 배열을 한 다음에 2명을 배열하자. 근데 얘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더라. 66, 36. 36, 18 곱하기 2. 72. 뭐가 잘못됐지? 12, 24. 5분의 3인데? 아,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이라고 고정을 해놨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웃한 한 사람인 경우인 거잖아. 얘는 삭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팩 5, 4, 3, 2, 1분의 36만 그러면 6 약분해주면 6이 남았을 거고 2, 3 그래서 10분의 3 단순히 이웃만 생각했네요. 이웃한 두 사람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 경우는 삭제하고 이것만 따져주자. 자, 신발의 사이즈가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4명이 신고 있는 신발 4켤에 총 8개 임의로 나열해서 사이즈가 가장 큰 신발은 서로 이웃하고 사이즈가 가장 작은 신발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라는 것은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 거는 항상 마지막에 뭐 배열이 돼 있을 거잖아. 뭐 여기 배열이 돼 있으면 이 빈 공간이 있지요. 빈 공간에 하나씩 집어넣는 걸 항상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작아야지 목인데. 자,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할 것이고 일단 큰 거는 이웃한다 했으니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좌우 다른 거니까 구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하나 둘 셋 넷 5개 배열이니까 5팩토리얼 곱하기 얘 둘이는 오른쪽 왼쪽 구분을 하는 게 맞겠지 그쵸? 그래서 2팩 요거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해줬다. 그러면 지금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잖아요. 그래서 뭐 오른쪽 거를 6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왼쪽 거는 여기를 선택했다면 남아있는 공간인 5개 중에 하나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됐다는 거죠. 여기 해당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임의로 8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8팩토리얼.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5팩 날려주게 되면은 8 곱하기 7 곱하기 6만 남았을 것이고 6 약분해 주시고요. 4, 1 따라서 28분의 5,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다음 자, A, B, C, D 4개의 문자와 1, 2, 3, 4 4개의 문자 숫자가 있다. 이 8개의 문자와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임의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자. 문자 A 양쪽에는 숫자를 넣는다. 숫자 1 양쪽에는 문자를 넣는다. 자, 첫 번째 가 조건에 의하면 A 옆에는 숫자를 놓게 돼. 양쪽에 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이게 한 묶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B라는 거, C라는 거, D라는 거와 숫자 2개가 더 있을 거다 이 말이 된 거죠. 요건 이제 배치해 주면 됩니다.
숫자 두 개는 선택해야 되니까 4C.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한 덩어리 완성.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열. 첫 번째 경우에 가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찾았어요. 두 번째, 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1 양쪽에는 문자가 와야 된대요. 이렇게.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상황이 뭐 거기서 거기잖아. 그래서 그냥 똑같이 4C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숫자가 1이거나 이 문자가 A라면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즉, 가 따로 생각했고 나 따로 생각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는 이 1번에도 2번에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여기서는 A라는 것에 대한 가라는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나 사건의 경우의 수.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양쪽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와 나를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와 1이 붙어 있을 때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하나 와야 되고 1 옆에 여기에 다른 문자가 하나가 오는 상태가 한 묶음이 될 때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고정이 됐지? 또는 이것도 한번 적어주고 갈게요. 문자 1, A 숫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배열은 정상적인 거랑 처음 적은 거랑 두 번째 적은 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숫자 1을 제외한 3개 중에 하나 31. 문자 A를 제외한 3개 중에 하나 31. 곱하기 전체적으로 배열이 뒤집힌 거 두 가지. 됐지요? 묶음 다 했습니다. 그럼 문자 두 개, 숫자 두 개가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냥 8팩토리얼 하면 될 거잖아. 따라서 8팩토리얼 분의 4C가 6이죠.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6팩토리얼. 똑같으니까 2배 해주면 되겠고.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요 녀석. 어허. 3, 2, 18 하지 말고 요게 6이잖아. 6이랑 5팩이랑 곱해준다는 것은 그냥 6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6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6팩을 동시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8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하면 4, 6, 24에서 3을 뺐기 때문에 21이 될 것이고 7이 약분이 되어서 3이 남았어요. 그래서 8분의 3으로 계산이 되겠는데 왜 답이 또 없노? 미치겠네 이거. 1 양쪽 옆에 문자, A 양쪽 옆에 숫자. 배치를 했고 나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맞는데? 2배에서 얘 경우를 빼자. 6팩 곱하기 3. 6팩 날리면 7 곱하기 8밖에 안 남아. 그럼 4, 6, 24 빼기 3. 21. 8분의 3. 뭐고? 네.
맞는 것 같은데. 여기 1 있으면 여기 있다. 요렇게 묶인 경우 1A 여기에 있는 경우 겹쳤고 여기에 1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A1 A1 1A A1 두 번 했으니까 그것들을 다 한 번씩 빼주자. 세 개 중에 하나 E A 1 문자 상관없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맞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다시 내가 혼자 풀어볼게. 이상하네. 일단 다음 자, 7개의 문자 H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자음이 위치할 확률을 생각해보자. 양 끝에 자음이 그냥 온대. 양 끝에 자음을 둡시다. 지금 자음이 H, M, N, G 4개 아니야. 그러면 양 끝에 자음을 이렇게 두고 안에 막 나열을 할 거니까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앞뒤 할 건지 뒤 앞 할 건지 뭐 결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안에 나열하면 되는데 요거에 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으니까 요 안에는 5팩. 근데 이가 2개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5팩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왔고 전체는 뭐 7개를 나를 하니까 7팩인데 MEE가 똑같기 때문에 2팩을 나눠줘야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분자분의 2를 곱해서 정리해 주시고 5팩이랑 7팩을 약분하면 6팩을 약분해 버리면 7분의 2밖에 안 남더라. 그래서 4번 하면 되겠죠. 다음 자, 7개 카드를 뒷면에 나타내는 전체적으로 뒷면이래요. 책상에 놓여 있다. 이 중에 3개를 뽑아 뒤집으면 다시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뒤집어요. 뒷면에 보이는 카드가 5장이 될 확률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처음에는 3개를 뒤집으면 무조건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위치는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앞이 3개고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냥 앞이 3개고 뒤가 4개일 때 여기서 3개를 골라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여기 힌트가 다 있는 상태죠. 결국 앞면 몇 개? 2개를 골라주면 된다는 뜻이고 뒷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대놓고 알려줬습니다. 실제 문제에 나올 때는 그림 안 줘요. 그림 없이 그냥 말로만 표현을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7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뒤집는 것이 전체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때 앞면이 있는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뒷면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뒷면 중에 4개가 있는데 하나를 골라서 앞면으로 바꿔준다면 요 그림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니까 이제 앞면은 2개가 되고 뒷면은 5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7C3 35분에 뭐 3, 4, 12 해서 5번 하면 되겠죠. 다음 그림을 너가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림 안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
1부터 10까지 자인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6개의 공을 꺼낸다. 꺼낸 공에 적힌 숫자 중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일 때,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3 한 개 고정을 톡 시켜놓고 3보다 작은 거 몇 개?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3보다 큰 거 몇 개? 총 6개의 공을 뽑는데, 그럼 이 두 번째로 작은 게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두 개 있어도 여기에 4개가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나열해란 소리 아니에요. 그냥 선택만 하면 대소관계는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3보다 작은 거 1, 2 두 개밖에 없는데 2C1이 될 것이고, 3보다 큰 거는 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7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는 몇 개 중에 10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거니까 10CU. 그럼 이런 경우가 됐다라는 겁니다. 확률, 그러면 이거는 10C4라고 계산하면 될 것이고, 4321분의 1987, 8 날려주고 해주면 210 분의 2 곱하기 7C3이라서 35, 7 곱하기 5만 남게 돼요. 그래서 7약분하면은 30이 될 것이고 1, 6,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다음. 자, 여기서 부분집합이 될 확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리세요. 그려보세요. 어떤 경우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A가 있어? 전체가 있어? 전체 안에 누가 있어? B가 먼저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있다라는 뜻인 거야. 되겠냐? 자,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를 택한다라고 했을 때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A에 1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 A로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할 건데 공집합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3개의 원소가 있는데 A가 부분집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2의 세제곱이잖아요. 원소가 3개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그냥 단순히 있는데 1, 2, 3 가지고 구성을 해야 돼. 1이라는 걸 넣을래, 넣지 않을래. 2라는 것도 넣을래, 넣지 않을래. 3이라는 것도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경우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집합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안 넣는 경우 한 가지는 빼줘야 되니까 부분집합 만들 수 있는 경우가 7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7가지, 얘도 7가지니까 49분의 가 전체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때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에 1과 2와 3이라는 원소를 넣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집합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자리에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자리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A 자체가 공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자리에는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왜? 1번 자리에 하나라도 들어있을 거니까 B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 A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이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이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인데 뺄 거야. 1에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2의 세제곱,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래서 27 빼기 8이니까 19가지. 이것도 답이 없네. 희한하네. 일단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왜 답이 없지 계속? 서로 다른, 아이씨, 제외. 서로 다르대. 그럼 전부 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A와 B가 같으니까.
그 한 가지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두 개가 여기에 하나도, 요거 안 되겠네. 여기에 하나도 없는 경우는 공집합이라는 거단 말이야. 여기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경우는 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제길. 그럼 이렇게 할게. 여기는 하나도 없다. 지금 A와 B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 원소가 세 개 들어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더라. 두 개 들어있고 여기에 하나 있다라는 것은 세 개 중에 두 개, 그럼 세 가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두 개 있는 것도 세 개 중에 하나 넣는 거니까 또 세 가지. 그래서 총 7가지를 빼면 12가지. 그래도 답이 없네. 짜증나네. 다시 해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이미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전체도 잘못 정했구나. 자, 서로 다른 거래. 스트레스 받네, 오늘. 자, A와 B가 같은 경우, 아까 전에 7가지 모든 공집합이 아닌 부분적 개수를 각각 정했거든요. 거기에서 A와 B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원소가 3개일 때 1 빼주고, 원소가 2개일 때 3C2 해가지고 3개 빼주고, 원소가 1개로서 같을 때도 3개를 빼줘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77이 49에서 7을 뺀 42분의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다시 전체 집합이 있어, B가 있어, A가 있어. 여기에 적어도 하나, 여기에도 적어도 하나, 여기에는 뭐 있으나 마나 뭐 별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적어도 하나를 넣을 건데 3개 중에 하나를 넣는다라고 합시다. 이 자리에도 적어도 하나를 넣을 건데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넣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남아있는 하나는 이제 여기에 들어있어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어차피 A와 B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니까 서로 다른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뭐 부분집합 형태, 이거를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녀석이 7 곱하기 6인 거니까 6을 약분해주면 7분의 3 이렇게 답을 만들 수 있겠네. 다음, 이런 거 잘 봐. 쌤이 틀린 이유가 이거죠. 요거를 개무시를 했다라는 거야. 이런 용어 한 개 한 개를 정확하게 해봐야 확률 경우의 수는 잘 풀 수가 있어요. 33번. 자, 원이 나왔고 둔각, 직각, 예각이 나온다는 내용. 자, 직각삼각형이 항상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각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 가장 큰 게 예각이면 예각삼각형, 가장 큰 게 둔각이면 둔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이란 특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이라는 것이 있을 때 직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지름만 딱 잡으면 무조건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확률하면은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들의 개수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고, 둔각삼각형이다라고 하면은 지름 한 개 똑 잡아놓고, 요렇게 잡는 것보다 요렇게 잡을까요? 요렇게 게 지름을 똑 잡아놓고 여기에서 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가장 긴 게 지름보단 짧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둔각 삼각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겠지 뭐. 그럼 무조건 둔각이 될 거거든. 왜? 어떤 선을 연결해도 지름보다 짧으니까. 즉 이렇게 연결했다 쳤을 때 각을 만들면 이게 직각보다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겹치는 게
너무 많은데? 겹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볼까 다시?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둔각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톡 잘랐을 때 요거는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왼쪽 편을 생각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바로 둔각삼각형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쪽에도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둔각삼각형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돌려 나갈 거야. 돌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한쪽만 생각하는 게 더 쉽나? 예각을 빼는 게 쉽나? 일단 4C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6가지니까 36. 요 점을 잡아도 36, 이 점 잡아도 36, 이 점 잡아도 36, 이 점 잡아도 36. 그러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삼각형 하나를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이 점을 기준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점을 기준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3번이 생긴다라는 거죠. 항상. 그러면 점이 총 10개니까 그냥 한 점에서 만들 수 있는 둔각삼각형을 전부 다 적용을 시킨 다음 한 개의 삼각형마다 3번씩 적용한 거니까 3을 나눠주게 되면 한 번씩 적용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이해됐어요? 나누기 전체 삼각형은 10개 중에 점 3개만 고르면 되니까 10C3이라고 둘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자는 120일 거고 분모는 3, 2, 1분의 19, 8이 되니까 4, 3, 이 뭐야 이거 120 응? 왜 이렇지? 잠깐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낫겠다. 아씨 오늘 수업이 졸라 마음에 안 드네. 한 점 잡았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이제 바로바로 이웃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만 따지면 이 한 개의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돌면은 10개를 만들 수 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이어주고 한 칸 이제 건너뛰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생각하면 또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또 10개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쵸? 그래 또 10개.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 10개.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버린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돼버릴 거 아니야. 얘가 지름이니까. 그럼 이렇게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아까 전에 10C3이라는 것이
120이었으니까 뭐 3분의 1이 없는데? 와, 이 뭐야 이거?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 10개. 그다음에 또 한 점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벌어진 삼각형이 휙 돌면 되니까 10개. 그 다음에 두 칸, 한 칸 벌어진 거 생각하면 또 10개. 두 칸, 두 칸 벌어진 걸 생각하면 또 10개. 아,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긴 거. 그쵸? 한 칸, 세 칸 가는 거. 요것도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한쪽이 그려져서 이것도 둔각이 되거든요. 요런 것도 두 가지 반대로 되는 거. 되겠지? 그럼 50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네. 60가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가야 되겠네. 아, 영 스타일 국이구만. 다음.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1인 정육각의 꼭지점에 놓인 6개의 점 중에 서로 임의로 2개를 선택해 선분을 그을 때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 1보다 크니까는 얘 길이보다만 길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정육각형에 대한 뭘 찾아라? 대각선들을 생각해라.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정육각 대각선의 개수. 아, 그냥 중1 때 적어주고 할까? 중1 때 외웠던 걸 생각하면 N각형 대각선의 개수 뭐예요? 2분의 n의 n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간단하게 저 내용을 설명하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 제외 옆에 거 제외하면은 n각형이라면은 점 3개 빼고 나머지 점에다가 선을 그어주게 되면 이게 대각선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한 꼭지점당 그을 수 있는 개수, 꼭지점마다 그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갔으면 여기에서 그을 때는 이렇게 또 갈 거 아니야. 두 번이 항상 겹치죠. 그래서 나누기 2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고2 과정에서 이제 그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면은 n각형이라면 점이 n개 있는 거니까 nc2 해주면 일단 선의 개수가 바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각선만 생각할 거니까 변들은 제외해야 될 거 아니야. n각형은 변이 n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을 빼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얘를 정리를 하면 2분의 n의 n 빼기 1 빼기 n이 되기 때문에 통분해 정리하면 요게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계 선분을 만드니까 nc2라는 거 분의 nc2 빼기 n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1 빼기 nc2는 n의 n 빼기 1 나누기 2인데 그 2를 분자에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지금은 육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n이 6일 때를 생각해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다음. 두 점 사이가 무리수인 거. 한백일이 1이래요. 무리수인 선분부터 찾으세요. 대각선 루트 2, 루트 5, 루트 10, 루트 17. 그쵸? 또 요렇게 두 칸 지나가도 되죠? 이런 거 2루트 2 이런 거 2, 3이니까 뭐 루트 13 2, 4 루트 20 이렇게 긴 거 언제 얼추 다인 것 같은데 그쵸? 자, 첫 번째 루트 2인 거
루트 2인 거는 몇 개냐? 자, 이런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느냐? 8개가 있다 이 말이죠. 요것도 루트 2고 요것도 루트 2잖아. 그래서 개당 2개씩 루트 2 다 찾았어요. 자, 루트 5짜리는 이렇게 2칸짜리다 이 말인 거지. 항상 2개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런 사각형 하나, 요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로로 7, 8, 9, 10개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2개씩 1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요소 요거지. 루트 10인 거 이제 3칸짜리죠. 좀 빠르게 진행. 이제 감이 오죠. 하나, 둘, 셋, 4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개씩 4개 나온다. 그 다음에 더 긴 거 루트 14, 17인 거 그러면 4칸짜리잖아요. 그럼 아래 위 가로로 가로로 한 칸 한 칸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란다. 그리고 이제 큰 거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하선 그러면 하나, 둘, 3개 형태가 나옵니다. 2 곱하기 3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2, 그 다음은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되겠나? 요만큼 요만큼 그 다음 전체 이런 식으로 2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따라서 얘들은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2를 쭉 묶고 그냥 할까 16, 20, 8, 4, 20, 40, 48에다가 6, 4, 1, 11, 59개 소수가 나오는데 이상한 마음에 안 든다. 16, 28, 4 여기 2구나. 큰일 날 뻔했네. 12, 60 됐죠? 점이 총 몇 개 있어? 15개 있죠? 그럼 15개 중에 2개 분의 60 그럼 15 곱하기 14 나누기 2니까 7 분의 60 7분의 4 다음 자, 요런 것이 성립이 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활용을 했고요. 요런 게 성립이 되는 거는 그냥 조합을 활용을 한다.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함수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치역이 있는 거야. 그때 여기서 보면은 몇 개 던진다고? 4개를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라는 애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라는 정의역이 있는데 이 A가 어디로 갈 건지 B가 어디로 갈 건지 C가 어디로 갈 건지 D가 어디로 갈 건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A, B, C, D 숫자가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는 중복조합 활용하시고 얘는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합을 활용하면 됩니다.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크거나 같다라고 그러죠. 그럼 얘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될 때, 두 번째 A랑 B랑 같은데 여전히 D가 클 때, 세 번째 A보다 B가 큰데 이제 CD가 같을 때, 네 번째 A보다 B가 크고 C가 크고 D가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가운데는 이상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이거인 형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합으로 바로 풀면 되고요. 요거는 같은 게 있으니까
3개만 골라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같은 게 있으니까 3개 골라주면 되고요. 이 뭐야 이거? 같다가 없노? 이 같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4가지 형태. 그래서 얘는 6개 숫자 중에서 2개만, 얘는 6개 중에 3개만, 여기는 6개 중에 3개만, 여기는 6개 중에 몇 개? 4개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얼마? 15 얼마? 20 얼마? 20 얼마? 15 30에 40이니까 70까지 나누기. 자, 6개 중에 지금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6, A도 6, 6,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3, 35 6 세제곱하면 36 곱하기 6은 3 곱하면 648 분의 35인 거 5번 하면 되겠네. 다음 자 3개래.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거는 3개래. 3개 골라주면 되죠. 5개 중에 3개를 고르겠습니다. 그럼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는데 뭐 만약에 3개 골라졌대. 니는 1로 가야 되고 니는 2로만 가야 되고 니는 3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공역 쪽 B쪽을 보면은 4, 5, 6, 7이 있대. 그럼 이제 4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7가지. 5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7가지. 근데 4가 4에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제외해서 6가지. 5가 5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이해돼? 전체 경우로 가면은 1이 갈 수 있는 A쪽이 1이 갈 수, 1대1이란 말이 있네. 아이고, 문제도 안 읽고 푼다, 내가. 1대1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1, 2, 3이 1, 2, 3으로 갔으니까 4라는 것은 1, 2, 3으로 가면 안 돼. 4는 4로도 가면 안 돼. 그럼 4가 갈 수 있는 거는 5, 6, 7, 3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3가지 중에 하나가 5에 갔다면 5라고 하는 것이 4, 5, 6,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4라는 것이 6에 갔다면 5라는 것이 갈 수 있는 거는 5는 여전히 못 가는 거니까 4와 7, 2가지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수를 따로 생각을 해본다면 4가 5에 가는 순간 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4라고 하는 것이 6 또는 7에 가는 순간 5가 갈 수 있는 거는 6 또는 하나 갔으니까 못 가는 거고 5는 못 가기 때문에 2가지의 형태가 나오게 되어서 자, 위의 경우는 3가지, 밑의 경우는 2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4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가지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70개. 1대1 대응은 처음에 갈 수 있는 건 7가지, 그 다음 2는 6가지, 그 다음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2 곱하기 2로 찢어 쓰면은 70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약분. 그래서 66, 36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다음. 자,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모두 7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7번에 2번꼴로 모두 빨간색 구슬이 나왔다. 빨간색 2개가 나올 확률이 7분의 2라는 뜻인 거예요. 총 7개니까 7개 2개를 뽑으니까 72분의 빨간색 구슬은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X개가 있다 하자. 그럼 X개 중에
두 개를 뽑는 확률이 결국 7분의 2가 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되나? 그러면 7분의 2는 21분의 얘는 2분의 여기다 2분의 x에 x 빼기 1이더라. 3, 1, 6이니까 넘어가서 12는 이렇게.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4라는 건데 4는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4개 들어있을 거다 이 말인 거. 다음. 자,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